사장님, 저 내일부터 회사 안 나올랍니다. 이거 왜 그러노? 뭔 일 있나? 이 회사는 제 그릇을 담기에 너무 작네요. 저는 좀 더 큰 물에서 날개짓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당장 내일부터 글에 안 나오면 무단결근인 건 알지? 그럼 네 맘대로 안 나오고 싶다고 안 나오는 게 안 될 낀데. 안녕하세요, 곰벨입니다. 여러분, 요즘 C바이러스 때문에 장사도 잘 안되고 경제사정도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너무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원이 사직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자신의 꿈을 찾아가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이렇게 퇴사를 할 때 퇴사자랑 사장님이 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참,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또는 상호 합의하에 사직하는 경우, 즉 정상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 해고랑 관련된 이슈는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져서 이건 다음 기회에 별도의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퇴사할 때는 총 5가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해고 통지를 하거나 사직서를 던지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회사 출근 안 하면 될까요? 먼저 해고부터 볼까요? 사장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유랑 해고 시기를 적어서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급여를 근로자한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할 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인 거죠. 반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때를 한번 볼까요? 이때는 일단 근로계약에서 근로기간을 정했는지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에서 202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다 라고 딱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사직서는 2020년 9월 1일부터 회사 안 나오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근로계약에서 딱히 근로기간을 안 정했다, 그러면 사직서를 낸 날로부터 한 달은 회사를 다녀야 됩니다. 사직으로 인해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30일이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뭐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뽑을 시간도 주라는 취지겠죠. 아직 30일이 안 지나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근로자가 마음대로 회사를 안 나가면 그건 무단결근이에요. 사장님은 무단결근 한 만큼은 합법적으로 임금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임금을 못 받으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 퇴직금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직서 냈다고 그냥 막 출근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고 사장님하고 합의가 잘 된다면 그럼 뭐 그냥 합의된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장님하고 근로자가 합의가 된다는 거를 보통 사직서를 수리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 참,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장님이 사직서를 수리해버리고 나면 근로자는 사장님하고 다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 사장님 간볼 생각으로 그냥 사직서 탁 내면 안 되고 항상 신중하게 사직하셔야 됩니다. 뭐 이래저래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해고든 사직이든 가장 기본적인 효력 발생일은 30일, 한 달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둘째, 퇴사하는데 퇴직금 중요하죠. 일단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부터 볼까요? 퇴직금은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들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알고 싶으면 일단 가장 최근 3개월치 평균 임금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퇴직 전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는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것도 전부 포함되는 편인데 뭐 부조금이나 실비 지급처럼 임금하고는 상관없는 돈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렇게 3개월치 평균 임금을 구하고 난 뒤에는 이 평균 임금에다가 재직 일수를 곱하고 거기다 365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일한 1년당 한 달치 평균 임금을 받는 개념입니다. 이 퇴직금 공식을 정리해보면 3개월치 평균 임금 곱하기 총 재직 일수 나누기 365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말만 들어갖고 좀 어렵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계산기 한번 돌려보면 퇴직금을 얼마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빼먹을 뻔했네요. 이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셋째, 퇴사할 때까지 못 쓰고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남아있는 연차 일수만큼 돈으로 보상해줘야 됩니다. 연차가 2일이 남았으면 이틀치 내 임금을 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연차 얼마 남았는지 어쩌하는데?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한 달 개근하면 1일의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첫 1년 동안은 만근을 하면 첫 달 빼고 총 11일의 연차를 갖게 됩니다. 만 1년 이후부터는 1년에 15일의 연차를 얻게 되는데요. 대신에 전년도에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해야 연차가 생겨요. 뭐가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2019년 1월 1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회사 열심히 다니는 친구라서 전부 다 개근했다고 가정할게요. 이 친구가 만약에 2021년
2021년 1월 2일에 퇴사를 한다면 2021년 연차 휴가는 15일 전부 다 남아있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1월 1일에 15일 휴가가 한 번에 딱 하고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얼마나 근무했는지랑은 상관없이 연차 휴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사장님이 계속 휴가 써라, 휴가 좀 써라, 안 쓰나 써라 하면서 법에서 정해진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안 쓴 거면 사장님이 그걸 보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퇴사를 할 때 회사에서 뭔가 사인을 하라면서 서류들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어떤 것인지는 회사마다 업계마다 너무 다르고 다양해서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사인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서류가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고 사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안타까운 사건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회사 다닐 때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은 분이었습니다. 퇴직을 한 뒤에 받은 돈이 너무 억울해서 회사에다가 소송을 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퇴직을 한 뒤에 소송을 걸기 전에 그 사이 기간에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자신의 자유의사로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쓰셨어요. 본인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회사 그냥 사인이라고 하니까 읽지도 않고 사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과연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다 해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은 그 최저임금이랑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면 그달 월급 받기 전에, 퇴직금이면 퇴직하기 전에 그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회사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강행복규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네요. 근데 문제는 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갑질할 위치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퇴직을 한 이후에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사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결국 이분은 그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무턱대고 사인을 하라 한다고 해서 그냥 읽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내용이 뭔지 잘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사인해주세요. 근데 회사에서 야, 니 이거 사인 안 해주면 니 퇴사 못한다 이러면 어쩌냐고요. 다섯째, 이거는 법적 이슈는 아니지만 퇴사하는 분 입장에서는 챙겨둘 필요가 있는 서류들입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이 3개 서류는 꼭 받아서 퇴사를 하세요. 이 서류들이 이직을 할 때나 아니면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인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연락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퇴사할 때 미리 받아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이야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퇴사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해고당하거나 사직서 던진 바로 다음 날부터 퇴사하는 게 아니니까 효력 발생 시기를 잘 확인하자. 법에서 정한 가장 기본은 30일, 한 달이다. 둘째, 1년 이상 일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 공식은 3개월치 평균임금 곱하기 총 재직일수 나누기 365이다. 셋째, 퇴사할 때 못 쓰고 남아있는 연차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근데 사장님이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을 열심히 했는데도 연차를 안 쓴 거라면 보상 못 받을 수도 있다. 넷째, 회사가 들이대는 서류에 아무 때나 사인하지 말고 꼭 그 내용을 확인하자. 다섯째, 다음 이직과 연말정산을 위해서 퇴사할 때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아두자. 오늘은 퇴사할 때 체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퇴사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사장님과 근로자 간의 합의로 법에서 정한 것들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주제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도움되는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변이었습니다.